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음악 감상에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음악 감상에 관련된 어휘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하다. 소풍 가는 날 아침 아이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흥겹다. 미나는 이번 설에 친척들과 윷놀이를 하면서 흥겹게 보냈다. 엄숙하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웅장하다. 콘트라베이스의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가사가 서정적이다. 이 작사가가 쓴 노래들은 모두 가사가 서정적이다. 멜로디가 감미롭다. 나는 이 음악의 멜로디가 감미롭게 느껴진다. 마음에 와닿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는 이별 노래의 가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 눈과 귀를 사로잡다. 이번 마술쇼는 관객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을 볼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귓가에 맴돌다. 영화가 끝나도 영화 음악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입을 다물 수 없다. 장면마다 다채롭게 변하는 무대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오늘 배울 문형은 말할 것도 없고 입니다. 이 문형은 말할 것도 없고의 앞 내용은 매우 당연히 그러하고 뒷내용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 깊은 감동까지 선사할 것이다. 이 문장은 재미가 있다라는 앞 내용이 매우 당연히 그러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다라는 뒷내용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형은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는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형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 노래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문장은 그 노래가 한국은 당연히 인기가 있고 전 세계에서도 역시 인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앞 내용은 당연히 그러하고 뒷내용 역시 그러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한국의 끝 음절인 국에는 받침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형은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한국과 말할 것도 없고를 결합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가 됩니다. 내 동생은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린다.
이 문장은 동생이 여름에는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에도 역시 땀을 많이 흘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은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앞 내용은 당연히 그러하고 뒷내용 역시 그러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여름의 끝 음절인 름에는 받침 미음이 있습니다. 이 문형은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은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여름과 은 말할 것도 없고를 결합해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가 됩니다.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면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도 예민해진다. 이 문장은 시험이 가까워지면 수험생은 당연히 예민해지고 학부모들도 역시 예민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은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앞 내용은 당연히 그러하고 뒷내용 역시 그러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수험생의 끝 음절인 생에는 받침 이응이 있습니다. 이 문형은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은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수험생과 은 말할 것도 없고를 결합해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가 됩니다. 불이 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불이 나면 재산 피해는 당연히 발생하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역시 위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은 말할 것도 없고를 이용해 앞 내용은 당연히 그러하고 뒷내용 역시 그러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재산 피해의 끝 음절인 해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형은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는 말할 것도 없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재산 피해와 는 말할 것도 없고를 결합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가 됩니다. 지금부터 쯔엉시의 종묘 재래약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종묘 재래약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찌영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인 종묘 재래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묘 재래약이 무엇일까요? 혹시 종묘를 아십니까?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위패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나무패를 말합니다. 조선왕실은 종묘에서 왕의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종묘제례라고 하고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그럼 종묘제례악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종묘제례악은 세종 때 처음 만들어졌고 세조 때 음악을 추가하여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은 500년 넘게 연주되어 오고 있는 음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사 음악이니까 밝고 경쾌하게 연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종묘제례악은 무겁고 엄숙한 느낌으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웅장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조선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종묘제례악의 연주 모습을 보면 다양한 한국 전통악기의 연주와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제사 때 추는 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묘제례악 연주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